네, 안녕하세요. 임정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동신건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인데요. 지난번에 이날이었나요? 이 시장 전체 하락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유지가 그래도 슬 되던 구간에서 한 번씩 장대 음봉이 있었는데, 이때 그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하락이 조금 있었습니다. 이재명 관련주에. 물론 고가를 찍고 지금 현재 3개월 차 접어들면서 기간 조정을 겪고 있긴 해요. 이 정치 테마주가 쉬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, 이제 요 며칠 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율 급등으로 인한 이 까뮤엔씨의 상한가 등 그 안철수 관련주 상승도 있고 하지만, 이 각자 개별로 이슈가 있을 때 또는 순환이 돌 때 상승은 있지만,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가 현재 시장에서 상위를 계속 차지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쉬어가는 구간인데,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 하락도 동반을 하면서 단기 저점을 이렇게 찍고 돌리고 있는데,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에 있죠. 16일. 그래서 국정감사와 겹쳐서 이제 뭐 연기를 요청을 했고, 16일 오전 11시 이제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.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뭐 금일 동신건설이 상승한 게 파기환송심 영향이나 뭐 이재명 개인인가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. 왜냐면 에이텍이 상승을 안 했거든요. 에이텍 TN 마찬가지죠. 물론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캔들이 나오는 거야 뭐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다 보이기 때문에, 이재명 관련주가 뭐 얘네가 이만큼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고,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얘네만큼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좀 메꿔놨다, 키 맞추기가 나왔다 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, 반등 나올 때 조금 급하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. 그리고 그냥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만 하다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, 보시다시피 저항에 걸렸죠.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뭐 슈팅이 나온 건 좋아요. 이날 고가를 넘어선 것도 좋은데, 오늘 이렇게 저항에 걸린 이유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되게 적은데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게 눌려버리니까 그냥 탈출한 물량이 조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게 맞고, 일단 동신건설이 오늘 이렇게 혼자 뛰었기 때문에, 뭐 오리엔트 바이오도 뛰긴 했어요. 근데 얘는 이재명으로 뛴 게 아니라 유전자 가위 노벨상 수상, 그런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그 주제가 유전자 가위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별개의 문제고, 동신건설이 특이하게 오늘 혼자 뛰었단 말이에요. 10%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신건설을 뭐 줄일까도 제가 보고는 있었지만 급하게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은, 어차피 이재명 관련주는 정치 테마로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여파로 좀 짜증나지만 손실권을 좀 크게 겪다가 다시 왔어요. 고가 기준으로 뭐 단가 바로 아래까지 이제 왔다 간 건데, 그래서 조금 눌려 있는 건데, 여기서 일단 계획으로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. 기존과 같아요. 대응을 할 건 딱히 없어요. 왜냐면 추매를 할 것도 아니에요. 그렇다고 뭐 매도를 급하게 여기서 할 것도 아닙니다. 일단 이재명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,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하락이 있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절대 악재가 아니라 그랬죠. 왜냐면 이 파기환송심을 한 이유가 무죄 취지로,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으로 보낸 거예요. 무죄 취지로. 일단 최종심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할 걸 모두 꺼냈겠죠. 아니면 뭐 우리 여기서 파기환송심 나올 것 같으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대반전을 노려보자. 그리고 검찰이 안 꺼내요? 아니 그러다가 그냥 무죄로 끝내버리면.
파기환송심에서 뭐 임팩트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. 결국에는 모든 거를 꺼냈을 텐데,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뭐가 새로운 게 엄청난 게 나와서 이 3심에서 최종심에서 이재명이 승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, 승소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기느냐, 벌금형을 다시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악재가 되고 그게 어떻게 이재명이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을 완전 판결을 받느냐라는 거예요. 가능성이 매우 낮죠. 지금 돌리기에는.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. 지지율이 그래서 그만큼 상승을 한 거고요. 그러면은 16일 예정이 되어 있다네요? 그럼 여기서 당연히 결과는 그냥 끝나는 쪽으로 가겠죠. 그건 뭐예요? 이재명의 그 악재 소멸입니다. 악재 해소. 족쇄가 풀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심에 이거 지금 족쇄가 풀렸는데 따지고 보면은 족쇄가 이제 왜 죄수들을 보면은 다리에 이제 쇠사슬로 한 족쇄, 왜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양쪽에 그런 고리로 발목을 다 쌓아놓고 그 고리 사이에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? 그 물질이 생각이 안 나네. 쇠로 아무튼 이 쇠줄로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네요. 아무튼 이 쇠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냥 걸을 수는 있는데 다리를 쭉 펴지 못하고 뭐 뛸 수도 없고 그 정도로 범위가 제한되게 해놓잖아요. 그러니까 이 최종심에서 그 사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네요. 그 사슬이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아직까지 발목에 그 고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. 족쇄는. 근데 이 파기환송심에서 그것까지 아예 제거를 해버린다 라는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 이거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뭐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기회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끝내고 조금 단기적인 뭐 하루짜리 단발성은 아니더라도 조금 소폭의 상승 추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좀 짧은 파동의 상승 추세. 근데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고, 물론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시장과 연계해서도 봐야 되겠지만, 그냥 딱 종목만 두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이재명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당시에는 악재로 작용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이 있었지만,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파기환송심은 오히려 호재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꼬리를 조금 달고 있고 한 거는 일단 뭐 유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추 탈출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. 우리 계획은 뭐 추매도 아니고 뭐 굳이 여기서 추매를 할 필요는 없죠. 할 거면은 이 구간 또는 여기 지나고 이런 구간에서 했지, 지금 굳이 추매를 할 구간은 아닌 거고, 그렇다고 뭐 급하게 단가 바로 아래 구간까지 왔다고 해서 뭐 급하게 던져버릴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이후에 다시, 그럼 제가 오늘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파기환송심 이후에 그냥 아예 호재로 작용을 해버리면서 그냥 날개 달렸다고 표현이 되면서 뭐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할 텐데, 그때 이제 뭐 단기적인 짧은 파동으로 상승 추세가 나와서 이제 수익권으로 쭉 올라온다, 이렇게 올라온다, 여기서 그냥 수익 챙기는 거고요. 뭐 장기로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장기 관점으로 들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뭐 그리고 이제 대장급으로 에이텍 이 종목 좀 본다면 얘네도 그냥 결국에는 거래량을 딱 보시다시피 지금 그냥 이때 급하게 달려와서 쉬는 거예요. 쉬는 타이밍.
에너지 보충을 하고 있는 건데, 이 기간 조정이 보통 정치 테마주가 기간 조정을 보일 때 3개월 정도 걸립니다.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오기도 해요. 뭐 이슈가 있다면.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무 특별한 내용 없이 정치 테마가 그냥 쉬어간다 라고 했을 때 좀 이게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기간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좀 3개월 정도 됩니다. 근데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중간부터 쳤다라고 치면은 아직 그냥 딱 일수로 치면은 2달 이제 돼가고 있는 거지만 횟수로라고 연이니까 하기가 그렇고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상태라. 그리고 또 그냥 3개월 차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과 맞물려서 시장 전체 하락에 단기적인 그런 저점을 만들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얼추 그런 타이밍상 단기 그런 상승 파동이 조금 뭐 이렇게 고가 돌파하면서 크게 달린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지금 이게 지지율이 또 의미있게 이낙연을 또 뭐 잠깐 제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서 엄청난 큰 재료는 아니라서 이제는 전에 한번 반영이 됐던 거고 그걸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관점이라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종목 반등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합해서 그 타이밍상 그런 단기 파동이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점 정도만 보시면 되고, 이런 단기 파동을 보고 할 때는 조정은 당연히 모든 종목이 다 거쳤어요. 그래서 대장주가 반등을 할 때도 가장 강하게 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, 안철수 관련주에서 갑자기 까뮤엔 씨가 이 당시 안철수가 이제 돌아올 당시에 이제 GSE는 상한가 갔는데 까뮤는 상한가도 못 갔거든요. 뭐 그 정도로 물론 고가는 이렇게 찍었지만 이렇게 신규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대장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뭐 이재명 관련주에서 차기 종목이 갑자기 뭐 대장으로 올라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주가 반등 나올 때 그래도 뭐 어차피 소외는 안 받을 거니까 뭐 다른 차기 후발주가 갑자기 시총 작은 애가 갑자기 뛰어오를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걔가 뛴다 해서 대장주가 못 뛰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안전하게 대장주가 반등을 가장 먼저 보인다. 이쪽으로 뭐 에이텍과 에이텍 TN 그리고 뭐 동신건설 뭐 오리엔트 전공 이쪽도 사실상 대장급이긴 하죠. 뭐 무튼 이 몇몇의 이러한 종목들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동신건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가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다음 주에 이재명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관련주의 그런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